암환자 집중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된 13일과 14일 수술 100여 건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원실 간호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는 신규 환자도 받지 않는 등 외래 진료도 축소된 데다 항암 치료 일정 역시 줄줄이 연기될 전망입니다. 파업하면 항암 주사가 더 문제예요. 매일매일 맞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맞으면은 3, 4일이나 뜨니까 그 스케줄이 엄청 큰 차이가 생기거든요. 암 환자와 보호자들은 걱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치료가 양성자 치료 기계가 이제 서울 삼성병원이나 여기만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왔어요. 치료가 이제 1시가 급한데 늦어지면 이게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걱정되죠. 저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기적으로 와야 되는데 계속 이게 파업이 계속된다면 굉장히 우려스럽죠.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확충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간호협회와 다른 편에 섰던 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들은 파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에 심히 염려된다. 정부는 파업에 참여하는 상급 종합병원장들과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유지 업무가 잘 이행되는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유지 업무가 각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는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의료 현장의 인력 대란과 필수 의료, 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각종 제도 개선 정책 추진 일정을 미루면서 핵심 쟁점 타결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하면 항암 주사가 더 문제예요. 매일매일 맞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맞으면은 3, 4일이나 뜨니까 그 스케줄이 엄청 큰 차이가 생기거든요. 치료가 양성자 치료 기계가 서울 삼성병원이나 여기만 있다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치료가 이제 1시가 급한데 늦어지면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정부도 필수 유지 업무가 각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주 5일째 관철을 주장하면서 파업했던 2004년 이후에 19년 만입니다. 지금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차례대로 들어볼 예정이고요. 먼저 보건의료노조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을 했고 어제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일단 어제 분위기는 어땠는지요? 네, 전야제 분위기는 저희가 19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하고 있잖아요. 예. 정말 절박해서 너무 간절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의지들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절박하고 간절했다. 네. 19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되는 겁니까? 저희 조합원이 8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예. 이번에 합법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이 한 6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우리는 필수유지 업무를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한 30% 정도 되고요. 예. 그래서 한 4만 명에서 4만 5천 명 정도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당초 예상은 오늘 내일 이렇게 이틀이었는데 이게 네. 상황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복지부가 해결책을 제시를 하면 예. 저희는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면
오늘이라도 멈출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네. 않을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도 나갔는데 의료 인력 파업이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또 환자의 생명과도 굉장히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당장 수술도 미뤄지고 있고 사실 입원이나 퇴원 조치도 좀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파업에 돌입을 하게 되셨을까요? 2021년도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노조와 보건복지부가 교섭을 해서 노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 이후로 이 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 점검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예.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대화들을 해왔지만 이행하는 속도가 너무나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그 소중한 합의들이 유실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파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2년 전에 그때 제가 코로나 4차 대유행 시기이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때 파업을 하려고 했었으나 이제 협의가 됐고 그 부분들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네.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파업에 나섰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이유들을 꼽아주신다면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예.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확대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인력으로 확충하라는 것. 그리고 예. 세 번째는 코로나 전담병원에 회복기 지원을 하라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간병비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간병비가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간병 파산, 간병 살인까지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병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에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다 해결해주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지금 29.8%밖에 전체 병상에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두 예. 번째는 병원 노동자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인력을 굉장히 적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예. 모든 직종에 인력 기준을 마련하자라는 걸 요구하고 있고 특히 간호사와 같은 경우는 간호사 1명당 5명 외국하고 똑같이 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자라는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코로나 병상 전담병원을 했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헌신과 희생을 했습니까? 코로나 종식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굉장히 엄청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임금 체불까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게 토사구팽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정부가 책임지고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을 해라라는 요구들을 가지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짚어보면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간호사와 환자의 1:5 비율 제도를 좀 마련하자, 그리고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근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이제 앞서서 정부와도 합의가 됐던 사항인데 26년까지는 마련하는다고 이제 약속이 돼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이 안을 다시 파업의 이유로 들고 나선 것은 어느 정도 좀 이행률이 좀 낮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들고 나오신 지금 것입니까?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 2015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시행률이 28.9%밖에 안 되고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합의를 했고 합의 사항이 작년까지 2022년까지 예. 2026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계획을 작성을 한다라는 예. 거였거든요. 예, 예. 아직까지도 그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협의체에서 논의를 많이 했지만 복지부에서는 중증 환자들이 한테 해당되는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안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촉구하기 위해서 네. 요구안으로 들고 나오신 것이군요. 간호사와 환자의 1:5 비율은 이제 외국과 같이 1:5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간호사 한 분당 평균적으로 몇 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좋은 병원이 1:10에서 1:12이고 간호사 한 명당 10명의 환자분을? 네네. 그리고
중소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30명, 40명까지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있어서 예. 실제로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면은 1년 이내에 50%가 넘게 사직을 해버립니다. 몸이 힘들어서 네.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무 환경의 개선에 대한 부분도 요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복지부의 입장을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조규용 장관은 이번 파업을 두고 이제 정치 파업이다라는 말씀을 했고, 박민수 제2차관의 경우에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또 파업이 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라는 인터뷰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내건 거는 정책적인 부분인데 정책적인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이 정당한 파업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입장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또 밝혀주신다면요. 우리 파업은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친 명확한 합법 파업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합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사용자들에게 촉구를 하면서 올해 교섭을 했습니다. 시행을 네. 하라고. 예. 그런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나 간호사 1대5 이거는, 그리고 그 회복기 병원의 지원 문제나 이거는 정부가 제도 개선에 안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결정을 해야 사용자들이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정부가 하지 못하니까 못한다, 이래서 노사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2021년도에 합의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대로 구체적으로 시행 계획과 시기를 발표를 해라라는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문제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노사, 노정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또 노정교섭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교섭이라는 것들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 간담회든 뭐 설명회든 복지부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국민만 보고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대안들을 복지부가 수용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그 시간이 없어서 짧게 몇 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협상의 의지가 또 없었던 것은 아니고 협상 자리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정부 측에서는 조금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사전에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래도 협상은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제 노조에서 원하는 하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서 좀 정부 안이 제시가 되면 협상의 여지가 있을까요? 이미 저희도 다 얘기를 한 상태여서 예. 복지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복지부의 결단이 의지가 필요합니다. 복지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네. 입장. 잠시 후에 또 복지부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옷에 써져 있는 글씨가 돈보다 생명을 네. 참 울림을 주는 글귀기도 한데, 사실 이제 그 파업을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 또 환자 입장에서는 당장 오늘 수술이나 오늘 치료가 시급한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걱정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운영하고 계신지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이렇게 필수 유지 업무는 파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조에서도 응급 대기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어쨌든 빠르게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파업이 잠시 불편하지만 이후에 보건의료 체계를 정상적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런 파업이니만큼 우리만을 위한 파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년 전에는 이제 총파업 5시간을 앞두고 정부와 극적 합의를 이루기도 했었습니다만 또 이번에 19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딱 1분 남아서요. 혹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방송 통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차관님이 나오실 건데요. 예. 재정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저희도 한꺼번에 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하되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 시기를 정하자라는 얘기이고요. 예.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건보 재정으로 모든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조 5천억이 흑자가 났는데요. 이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인력에 투자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노조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순자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업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지금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정부 입장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의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기도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 지난 6월 28일에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제2차관인 제가 반장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대응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11일부터는 시도별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병원 갔는데 이거 진료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정부에서 뭐 환자분들을 위해서도 대응을 좀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 좀 전에 말씀드린 시도별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에서 각급 병원별로 정상적인 진료 진행 여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좀 정상 진료가 어려운 기관은 어디인지 그리고 정상 진료 가능한 기관은 어디인지 이런 것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상급 종합병원장 회의를 또 열어서 원장님들께도 진료를 좀 정상적으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부디 진료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 파업의 쟁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조에서 중요하게 요구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자는 이런 요구입니다. 네. 간병비 해결을 위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환자나 보호자분들도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네. 예. 일단 정부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들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난 4월에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보면은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방향성을 제시를 했고 이 외에도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는 주요 사항인 뭐 간호 등급제 개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담고 있고요. 아까 나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현장에 환자와 간호사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그 환자를 많이 돌보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에는 정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노조는 예를 들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이제 전면 시행을 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거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전면 시행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간호사 수를 계산을 해보면 한 18,000명 정도가 추가 필요한데요. 1년에 지금 간호대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한 2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8,000명이라는 건 거의 지금 현재 있는 간호대학을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려야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단기간에 쉽게 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서울 수도권에 이제 이거를 확대를 하게 되면은 지방 의료가 또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수도권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결국에는 간호 인력의 수와도 이제 연관된 문제인 만큼 지금 간호사당 환자 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전에 정부와 협의했던 내용은 26년도까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합의를 했던 건데 지금 노조 입장을 보면 이거 당장 하자는 거 아니다.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해달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상황인가요? 예, 저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에 발표한 대책에서 이미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1대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경우에도 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시행을 하겠다는 게 전 정부에서 합의한 사안인데 현실적으로 2026년까지 전면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다만 노조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일정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뭐 공무원들이 그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가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변수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 몇 년도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드리기가 매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는 최대한 이러한
그 1대5의 비율로 현장이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조기 실현을 위한 노력은 최대한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그 간호대 1년 졸업생 그 수를 봤을 때 정원을 2배로 늘리지 않는 이상 지금 1대5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대5로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간호사 대 환자 수 비율이 1대 한 16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1대5로 바꾸면 한번 산수를 해보십시오. 현재 간호사비의 3배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렇게 3배를 늘릴 만큼의 인력이 배출되는 데는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만 정부는 역대 정부 중에 그래도 이 정부는 필수 의료 살리기와 또 의료 현장의 그런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실의 여건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조속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거를 완수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게 밟아야 될 절차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는 재정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결국은 국민들께서도 거기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께 이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노조는 지금 당장 스케줄을 제시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좀 국민들을 겁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에 대한 타당도, 그다음에 그것을 이루고 준비해 나가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여기에는 비용도 소요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조금 부담해 주시면 우리 현장이 훨씬 더 좋아지고 의료 서비스의 질로서 국민들한테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뭐 국민들의 부담할 돈을 마음대로 몇만 원씩 보험료가 올라가는 조치들을 당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노조한테 하는 거는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재정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노조의 입장을 보면은 추경안이나 아니면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이거를 추진해달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검토 사안이 아닌가요?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는 건 대부분은 건보 수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국가 예산하고는 좀 다르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해야 되고 건강보험은 우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내년도에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보험료는 이제 8월쯤에 이제 그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텐데요. 이런 이제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게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얼마가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제시를 하고 이만큼 소요가 될 테니 좀 보험료 인상을 얼마만큼 좀 해달라 이런 논의를 다 가입자 대표들이 들어간 그 건정심의 합의를 거쳐서 이루는 것이지 정부가 마음대로 그것을 몇 프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건보 재정으로도 이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돈이 아까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 한 항목만 해도요. 전면 시행하는데 약 2조 7천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작년도 저희 건보에 한 3조 4천억 원의 이제 시재금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은 이제 예상치 못한 지출에 응하기 위한 예비비이지 이러한 돈을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뭐 응급실 문제라든지 소아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필수 의료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에도 또 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뭐 간호 정책에만 돈을 다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또 하나 그 쟁점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손실 보상을 충분히 해달라 이건데 내용을 좀 봤더니 병원들 입장을 보면요. 코로나19가 이제 그 전담병원에서 해제가 되고 나서 병상 가동률이 정상화되는데 한 3, 4년 정도는 걸릴 텐데 지금 정부에서는 1년 동안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충분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기간과 그리고 금액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당국하고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회복기에 저희가 6개월에서 1년의 기간 동안에 그 회복기에 필요한 이제 재원을 지금 이제 드리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기관에 따라서 어디는 이미 그 완벽하게 회복을 하신 기관도 있고요.
좀 그렇지 못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유도 다양하고 의료진을 구하지 못하는 사유서부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애써주신 덕분에 뭐 잘 극복을 했고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정부는 그 손실보상을 사실 굉장히 충분히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병상에서 소요되는 돈의 1배에서 14배까지 해당되는 돈을 드렸고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또 많은 흑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흑자들을 가지고 어떤 데 썼나 이렇게 봤더니 뭐 빚도 갚으시고 그다음에 그 퇴직금 충당금도 충당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면밀히 좀 살펴보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산을 통해서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코로나19 전담병원 손실보상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내용이에요. 그거는 이제 국고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지금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 불법 행위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뭐 그 일도 양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법에서 인정한 권한입니다. 근데 법에서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그 요건 중에 중요한 것은 그 파업의 대상을 그 노사 협력의 주체와 협상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나 위원장께서 나오셔도 복지부가 하는 거에 따라서 파업을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정부를 지금 파업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의 권한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협상을 하라는 것이고 근로조건 협상의 당사자는 사용자 측이다. 노조는 사용자 측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것이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과 또 국민의 부담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해내라, 스케줄을 제시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부를 겁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민을 겁박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파업의 대상이 되는 거는 그러면 각 개별 병원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정책과 관련해서 병원과 이제 뭐 협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노조에서는 정책의 개선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파업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불법 행위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 만큼 앞으로 혹시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뭐 화물연대 파업 경우처럼 그 업무 복귀 명령 같은 대응도 가능한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 지금 오늘하고 내일은 이제 총파업이기 때문에 이제 산단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마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사업장별 이제 파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저희들 어쨌든 이제 이 상황을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심 위기 단계를 이제 발령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요 위기 단계를 상향하는 조치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러면은 군병원이나 경찰병원 그다음에 공보위 군의관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통해서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좀 지원을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겠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진료를 중단한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파업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노조가 지금 발표하고 또 발언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정부에 하는 거를 보고 파업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분명하게 그 지금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그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당한 건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한 조치까지도 저희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책과 관련해서는 협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저희가요 대화의 끈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충실히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설명 노력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 노조 파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